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붉게 또 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처럼 이 약세의 흐름을 또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면 바로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였죠. 이 84K를 무너뜨린 이후로 이제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소폭의 양봉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.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간밤에 또 이 버거 타임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76.6K까지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CME 차트인데요. 그래서 어제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요 77에서 81K까지의 CME 갭을 이제 완전히 채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설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까지 채울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또 품게 만들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CME 갭을 메꾸게 되면서 뭐 이 정도면 이제 이 CME 갭은 과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 이런 장세로 인해서 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익스트림 피어, 극단적인 공포에 계속 젖어들고 있어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냐, 그것이 또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제가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. 현재 그 장의 흐름은 이 미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미 증시의 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으면서 특히 이 빅테크들의 기술주를 보시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5%, 애플도 마이너스 4.8%, 구글도 마이너스 4.5%, 메타도 마이너스 4.4%, 테슬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15.4%로 정말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은 거의 뭐 초토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251달러의 이 주가를 보이고 있었는데, 그리고 당선 이후로 트럼프의 최측근이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쭉쭉 상승을 해가지고 12월 17일 날 479달러의 고점을 찍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2달러,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0%도 넘게 그야말로 폭락을 했다는 얘기고, 심지어 이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그때 그 가격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%가 넘는 이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이 CME 갭을 채웠으니까 현재 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0을 채우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50%를 채웠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보다 이 테슬라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장 흐름은 뭐 코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그 약세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이 3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%, S&P 500도 마이너스 2.7,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무려 마이너스 4%를 찍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&P 500의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2월 19일 날 이 S&P 500이 사상 최고치의 이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때가 이제 미 대선이었는데 이 미 대선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하락을 어제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RSI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29.9를 보였기 때문에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고,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S&P 500 지수가 이 RSI가 30 이하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졌던 그 시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날짜가 8월 5일, 아마 이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8월 5일에 엔캐리 청산이 발생이 됐을 그때예요. 지금
그 엔캐리 청산이 발생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 RSI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S&P 500뿐만 아니라 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 RSI가 27.7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엔캐리 청산 이후에 처음으로 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,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역시 과매도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S&P 500이 지금 다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하락 추세를 깨고 반전의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좀 비로소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, 이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미 증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인데, 그렇다면 이 미 증시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냐?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세요.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강행 다짐에 뉴욕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. 그래서 나스닥이 3.7%,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금 어제 새벽 3시에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 3.7%였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4%의 폭락이 이루어졌던 것이고,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약세 흐름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 1년차 때는 전임 대통령의 탓으로 좀 돌리면서, 그러니까 바이든이었잖아요. 그래서 증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바이든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지금은 좀 명확하게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바이든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지금은 명백하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증시의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쇼맨십이 강하고 또 히어로 기질이 있고 또 보여주기식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증시의 흐름을 가만히 좀 보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, 저는 이것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에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40% 상향 조정했다,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에 의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11일 오늘 이 월가의 수장들을 만난다, 그래서 시장 충격을 고려하나,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급락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과연 이 월가 수장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의 발언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,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버거타임이 됐을 때 또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백악관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의 불확실성은 다음 달에 해소가 될 것이다,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무엇보다 미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에서도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,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트럼프 역시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, 그래서 어떠한 조치든지 뭔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럼에도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때가 이제 3월 5일날 이 영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 시간이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
그때 체크했던 이 매크로 지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인덱스, 달러 지수를 체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이때만 해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05포인트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그런데 현재 그 흐름은 어떠하느냐?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3월 5일 날 말씀을 드렸던 그때 일봉이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일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요 음봉이 7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그 값은 103.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크로 지표, 이 달러 지수의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. 제가 최악의 이 경우까지 고려를 해볼 때 이 비트코인의 저점은 요 21년도 최고점인 69K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본다면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이 만나는 요 교차점의 가격인 72K까지, 그래서 69에서 72K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흐름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냐,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냐, 아니면 뭐 횡보의 모습을 가다가 지루한 움직임을 만드느냐,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마지막의 흐름은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올해 이 대세 상승장의 그 남은 기간을 봤을 때 아직도 이만큼이나 이제야 요만큼 오래 흐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상승이 나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 자오창펑, 이 바이낸스 공동 설립자죠. 이 자오창펑이 오늘 새벽에 요 트윗을 올렸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일찍 산 사람들이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을 한다.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도 예전에 이미 여러 번 겪은 고통이다. 버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대부분 잘 될 것이다. 요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캔 같은 그런 코인에만 투자하지 않았다라면 결국에 이 시간이 다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존버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저도 이 얘기에 매우 공감을 하는데, 이 존버가 절대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만은 그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하는 시기인 것이고, 또 무엇보다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